지난 10년간 신규 주택 40%를 상위 10%의 부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 명의 자산 및 근로소득이 36조 원인데 소득 하위 26%인 627만 명의 통합소득이 34조 원입니다. 부자 2만 명의 소득이 가난한 사람 627만 명의 소득보다 많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진보정당 정의당은 지난 10년간 이 문제를 잘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진보정당이 되겠습니다. 강한 리더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부대표 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높은 찬성으로 이제 대의원대회 통과됐는데 대표단 회의의 권한을 대표에게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과 2표 차였단 말입니다. 2표 차라고 하면 동의 기반이 높지 않다. 그것은 당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세력들이 있고 이 의견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리더십의 핵심인데 이것을 한 사람의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이런 활력과 동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이 지금까지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하면 그게 당원 당규상의 것이 됐든 실제 대표가 행사하는 권한과 정치력이 됐든 어느 당에 비해서도 약하다고 볼 수 없는 당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성적인 평가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당대표이던 시절에 김윤기 후보도 기억이 나실 텐데 민주평화당과의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을 하자고 할 때 당 안에 정말 엄청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순회했고 전국위원회에 70여 명에 가까운 전국위원들에게 전원 발언을 시켰고 결국은 하나의 의견으로 만장일치를 모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전 당 지도부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그 권한을 부대표들하고 다 나눠놨기 때문에 책임도 모호해졌던 그 과정의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있기 때문에 당을 훨씬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질서다. 공동교섭단체와 같은 그런 방식의 토론과 전당적인 토론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지금까지 리더십이 늘 그런 방식으로 작동했느냐. 저도 시도당 위원장으로서 전국위원회나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등에 참여해보면 사실상 대표와 대표단이 낸 의견을 중심으로 설득하는 구조, 끝까지 될 때까지 설득하는 구조, 그렇게 되면 지역 조직이 굉장히 활력과 자발성을 잃어버리는 구조들을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리더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진보정당답게 다양한 저는 진보정당으로서 현재의 민생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이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당이고 자본주의에 피해받는 사람들의 정당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의 논리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민생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자금 부채 탕감운동 등을 비롯해서 원내에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들을 벌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활동들 속에서 이런 원칙에 부합한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도 과감하게 연대하고 입법적인 성과들을 내는 활동들을 벌여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만은 아닙니다. 이 정부를 탄생시켜주고 집권기간 민생을 박살냈던 170석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의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득권 양당 그리고 정치의 실종과 정치의 타락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 저는 타락한 양당 정치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싸우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당과 가장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대표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당 대표에게 정례적 정책 미팅을 제안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민생위기 시대에 정치에서 민생이 사라졌는데 민생 정책을 주도하고 그 광장의 힘을 모아서 기득권 양당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자리에 앉혀서 민생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정쟁의 늪으로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정의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자리와 소득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계나 개인에게 이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 건전성 이제 긴축 재정을 기조로 했었는데 이제 레고랜드 사태만 보더라도 2,050억을 해결하려고 50조의
기업에 재정을 이제 투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기업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발빠르게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데 서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계속 눈 감아 왔던 게 이 정부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깎아주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이제 계속 해온 것이죠. 저는 핵심적으로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정책, 특히 부자 감세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의 재원이 되고 경제 위기를 조정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세금의 문제라든가 누진세 제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역진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협상력을 높이는 노력을 우리 당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는 문제부터 산별 교섭을 강화해서 일자리의 문제, 소득을 보전하는 문제 등도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편으로는 어제 부채 탕감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부채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개인의 부채인가 아니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될 부채인가를 감사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학자금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채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위원회가 출범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요구가 높은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노동자 서민의 삶의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채를 조정하는 문제, 학자금 부채라든가 코로나 자영업자 부채라든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인천 연수구를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2020년 총선 때를 돌이켜 보면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이시기도 했고 이제 1년 넘게 지역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고 당 지지율도 정의당 사상으로는 제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창원 성산에서 이겼을 때는 이정미 후보가 대표로 전당적인 역량을 모아내고 지원하고 이런 체계를 갖추었고 후보는 후보대로 자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선거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정미 후보님 인천 연수에 올인하고 제가 당대표로서의 전략을 가지고 선거를 지휘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역할 분담 아니겠나. 우리가 늘 선택해왔던 것은 더 유명한 분들이 대표를 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당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지역 정치인들이 진출하는 기회도 이제 가로막히고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겠느냐라고 하는 지점과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이 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을 중앙무대로 진출시키고 그런 역량을 다시 지역에 투여할 수 있게 만들고 당의 지역 조직은 그런 계획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자신의 전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당이 현장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강한 정당으로 다시 날 수 있겠다. 지난 토론회 때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 가스 감축 목표 국외 감축분을 넣었습니다. 국외 감축분을 2.2%에서 4.6%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3,350만 톤을 국외로 감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적인 접근이 있고 정부 간에 합의되어서 세계적인 노력을 통해서 감축해 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시장적인 접근과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다소 애매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로 제출이 되었던 거고 이것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국가 단위로 가다 보니까 포집 장치를 이용해서 말레이시아 앞바다에 갖다 버리게 되면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더 못 사는 나라에 갖다 버리게 되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못 사는 사람들의 피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게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한 내로남불 민주당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민의힘에 맞서 제3지대 진보정당의 깃발을 크고 높이 세우겠습니다. 정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정의당의 전략, 정의당의 대표 저 김윤기에게 맡겨주십시오. 2기 정의당을 열겠습니다.